어쨌든 방금 최상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소를 결정했다. 현장에 가 있는 취재 기자가 역시 우리 시사인 기자들, 영민한 기자들이 빠르게 그렇군요. 엄청 큰 뉴스인데. 왜냐하면 이게 11일에 3차 공판 예정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들이 이제 탄원서를 내기도 했고요. 한 3만 2천 장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던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원래라면 11일 그날 이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크게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 저희 프로그램 자주 애청하시는 그러니까요. 분인데 축하드립니다. 너무 사실 근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겨우 0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간 했던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더 좀 상쇄되고 여기서 이제 보태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모로 이제 검찰 개혁을 부르짖다가 고립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대통령 이제 탄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또 한 명의 또 그런 분이 그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죄가로 사실은 지금 그 일선 경찰서의 형사과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지구대장을 하고 있는 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결국은 두 분이 명예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백혜룡 경정을 상대로도 사회적으로 따스한 시선과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혜룡 경정 그 지구대 제가 갔었어요. 선배가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파출소 위에 그 회의실 같은데 넓은 테이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참 그 말씀 나누다 왔는데 이문정, 박정훈, 백혜룡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공직자들의 양심입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군, 경찰이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박정훈이 없었다면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었던 군이 정말 있었겠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떠올렸던 게 박정훈 대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빚진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이 다시 수사단장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검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특검에 합류하는 방식이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는데 특검 수사관으로 합류하셔야 돼요. 그것도 방법이네. 아직 100일 정도, 뭐 150일인가요? 네, 150일이 수사 기간이죠. 그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인으로라도 참석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수사의 진도와 진척이 빠르지 않을까 싶고, 관련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도 진술이 좀 바뀌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VIP 경로설의 진앙지로 알려진 게 이제 김계환 전 사령관인데 김 전 사령관이 이제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거든요. 어떨 때 좀 그렇다고 하다가 또 어떨 때 아니라고 하다가 했었었는데 이번엔 가서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거짓은 아닐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은 아니고 부하라고 했겠죠. 군인이니까. 근데 저는 김계환 사령관에 대해서도 참 이분이 아스라백작 같은 측면도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흔들렸죠.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박정훈을 구렁텅이로 밀어든 이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후배 박정훈에 대한 굉장히 미안함과 애틋함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이제 착종되면서 방향을 잃고 이럴 때는 이 말을 했다가 저럴 때는 저 말을 했다가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좀 분간이 좀 잘 안 되는 정도였는데 김정민 변호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경로 때는 도대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집어넣으면 누가 사단장을 하란 말이냐 이게 있다면 2차는 더 화가 나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구속시키라. 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수괴로 구속을 시키라고 했을까. 이 배우나 이 실체가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라면 이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정말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은 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이 사건에는 모두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가지고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는 거를 갑자기 뺏어오고 그 이후에 박정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로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것이 심지어 국방부 장관조차도 처음에는 동의했던 사안인데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까? 네. 누가 시켰겠습니까? 너무나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수사는 단순하고 네. 간편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요것만 끝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부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현재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유엔사가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사안이죠. 네. 그렇게 돼버렸죠. 네. 왜냐하면 이게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군 작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국내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 어떻게 나오냐.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금까지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인정하는 취지의 보도가 실렸어요. 드디어. 결국 유엔사에 이런 조사에 나섰기 때문에 네. 그 진실 관계를 가릴 수는 없는 거. 그러면 죄책을 덜어야 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조선일보 보도가 굉장히 모호하게 적시가 돼 있는데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날린 건 맞다. 다만 2023년 당시 또 이제 날렸던 24년의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22년에 북한이 또 우리 한국 남한을 상대로 상공에 드론 5대를 보냈고 그리고 계속 우물풍선이 날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작전 차원에서 이제 보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엇갈리는 기사를 보면 엇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합참이 이걸 사전에 승인한 것이냐 마냐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도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참이 사전에 계획을 승인하고 보낸 것인지 사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군내 입장이 엇갈린다면서도 지금 그 보도를 보면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이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불법 전투 개시죄는 해당하거나 피하기 어렵다. 예. 내란숙의 윤석열이 거기까지 갔다.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일단은 구속 이후에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유도해서라도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다. 이 세 트랙이 적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실관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드작사에 있는 지금 그 현직 군인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본인들이 이제 내란 사범으로 엮일까봐 이러저러한 제보들을 언론사 포함해서 특검에도 이미 가서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정말 용서하기 어렵죠. 그럼요. 네. 아까 말했던 기사 이어서 제목을 제가 불러드리면 조선일보 단독이라 달려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작년 10월 드론사가 했다. 합참에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이후의 과정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야 지금 그 속보가 나오네요.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이렇게 이제야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인이 빨랐습니다. 단독 하나 붙이고 그랬나? 단독 하나 붙일 걸 그랬나?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장시간 여러분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진짜 다종다기한 이슈들을 다 다뤘지만 여전히 또 못 다룬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따 오후에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김문지의 뉴스인에서 또 계속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김정은 변호사 섭외해 나왔거든요.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한 타이밍이에요. 큰일 났네요. 농담입니다. 내일이라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